안녕하세요. 변호사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연차휴가 시리즈 그 세 번째 출근율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근기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근기법에는 그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해석해보면 결국 이 출근율이라는 의미는 1년 이상 연차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게 여기 1년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. 1년간이라 표현됐기 때문에 1년은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에 80% 이상을 따지는 거지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예를 들면 10개월만 근무해서 나는 80% 넘었다. 그러니까 난 연차휴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요. 1년 이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을 다 채우고 나서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근율을 따지는 건 뭐 단순한 건데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소정근로일수.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분의 출근일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저희가 80% 이상이 나오면 정상적인 연차를 부여하고 80% 미만으로 나오면 정상적인 연차가 아니라 만근한 달만 1개월 개근 시 그 달에 대해서만 1일을 부여를 한다. 그래서 출근율이 80%가 안 나오면 15일 플러스 가산휴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중에서 6개월만 만근을 했다. 6개월의 만근에 대해서 6개만 부여를 한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라는 의미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365일의 원력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. 소정근로일수는 기본적으로 휴일이랑 휴무일은 제외가 된다. 결국 이 얘기는 뭐냐? 근로 의무가 있는 날, 내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만을 소정근로일수라고 하고요. 그 중에서 출근한 날을 따진다라는 의미입니다. 근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365일과 그 원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원력 중에 휴일이 언제였는지 다 따지고 계산은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원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80% 근처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수로 정확히 계산해야 되고요. 예를 들면 75%에서 85% 사이에 있다. 그럼 정말 소정근로일수로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원력을 기준으로 한 거랑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.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이런 출근율 계산할 때 특수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근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정근로일수분의 출근일수고요. 이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기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, 두 번째는 결근 처리하는 기간, 세 번째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입니다. 먼저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대표적으로 육아휴직, 그리고 출산휴가, 산재기간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. 분모에도 포함을 해주고 분자에도 포함해주라. 그래서 실제로 출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결근 처리. 결근 처리는 분모에는 포함을 하는데 분자에서는 제외를 해라. 이 얘기는 출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결국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건데 이 얘기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적 연결이 돼야 되겠죠. 대표적으로 정직기간입니다. 정직이라는 건 근로자의 잘못에 따라서 징계처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기간은 결근 처리를 해라. 근데 결근 처리에도 80% 미만이 안 되면 실제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. 80% 미만인 경우에만 한 달에 만근한 달마다 한 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결근 처리하는 게 21년 8월 달에 바뀌기 전까지는 개인 질병휴직, 저희가 개인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도 그 결근 처리였습니다. 개인 질병휴직. 개인 질병휴직이랑 육아휴직도 법정 육아휴직 말고 약정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휴직을 법정보다 더 주는 육아휴직 이런 거는 결근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게 21년 이제 8월에 바뀌었습니다. 21년 8월 행정에서 바뀌어서 이 개인 질병휴직이나 약정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그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건 뭐냐?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건 분모에서도 제외를 하고 분자에서도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마라. 근데 다만
비례차감해라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. 비례차감이라는 건 예를 들면 23년도에 6개월을 질병휴직을 했어요. 개인 질병휴직. 그다음에 24년 1월 1일 날 연체휴가가 부여되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23년도 1년 동안 6개월은 정상 출근, 6개월은 그 개인 질병휴직이었다면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원래 발생해야 될 연차 15개라고 가정을 하면요. 이 15개인데 출근율은 다 인정을 해줘라. 그래서 출근율은 100%인데 두 번째로 비례차감해라. 12개월 중에 6개월만 근무를 했으니까 15개 곱하기 12개월 중에 6개월 이렇게만 부여를 해라. 이게 비례차감입니다. 그러면 몇 개죠? 7.5개. 그래서 이게 비례차감이고 결국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고 대신 그 기간을 비례해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만 부여를 해라라는 의미고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. 개인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 소정근로에서 제외하지 않고 만약 결근 처리를 했을 때 그 기간이 80%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부여가 되잖아요. 이럴 때는 비례차감하지 않습니다. 결국 정상적으로 그 개인 질병휴직을 결근 처리를 해서 계산했을 때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게 80% 미만으로 떨어져서 한 달에 만근한 한 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이 비례차감을 적용한다. 요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